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제 안타깝게도 갑자기 비트코인이 떡락을 시작을 하면서 모든 코인들이 줄줄이 엮여가지고 굴비처럼 엮여가지고 이제 하락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리플 XRP는 다시 한번 2위 자리를 탈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이 너무 좁기 때문에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뒤집힐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2위를 차지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가격 상승이 와서 2위를 차지하는 것이 더 기분 좋은 일인데 말이죠. 자, 어쨌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다시 한번 2위를 차지한 리플 XRP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 부분 보이시죠? 다른 차트에는 없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여기 상승, 여기 있는 상승인데, 갑자기 이 시간대에 리플 XRP가 혼자서 막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때 당시 볼륨이 크게 높았던 것은 아니었는데 점점 이렇게 매수세가 붙으면서 상승을 하고 이렇게 등락폭을 반복을 하다가 갑자기 비트가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리 쏟아버렸습니다. 비트코인이 화장실 물 내리듯이 이렇게 싹 내려버리니까 여기서도 제가 계속 이걸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리플이 계속 혼자서 버티면서 어떻게든 덜 떨어져 보려고, 안 떨어지려고 그런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결국은 계속해서 밑에서 끌어당기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같이 떨어지고만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비트코인 차트인데 비트코인과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해서든 이렇게 끌어올려 보려고 하는 모습들을, 흔적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가격은 지금 떨어졌다 할지라도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관련 해킹 뉴스가 있었는데, 그게 나오고 한 이틀 정도 이후에 떨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떡락의 재료로 썼다라고 하기에는 그런 간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리플사 같은 경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지금 계속해서 XRP가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사업은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 XRapid과 XRP를 사용해서 유동성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들과 은행들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소식들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그렇게 크게 업데이트된 소식은 없습니다. 자, 하지만 제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져온 소식들을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제가 트위터에서 이렇게 퍼온 것인데요. XRP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XRP를 브릿지 커런시로 사용하게 됐을 경우 얼마나 더 간단하게 국제 송금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존 시스템에 비해서 굉장히 간단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들려드릴 소식은 이 리플이 BPG 그룹과 이제 메탈 디지털 증권거래소와 제휴를 맺었다라는 소식인데, 이 소식 같은 경우는 처음에 2018년 4월 4일 이때 먼저 한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늘 날짜로 한 번 더 재탕이 되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제 유튜브에서 다룬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잠깐 동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BPG 그룹은 최신 트윗에서 말했듯이 이 메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것이 무엇이냐? 리플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골드, 실버, 플래티넘, 팔라듐, 그리고 로디움 등 이것들을 구매하고 이제 사고 팔고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메탈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러한 광물들을 온라인에서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BPG 그룹은 금속 정련 사업의 거물급이며 효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유럽 전역에 스크랩 금속을 재사용하는 그런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리고 오늘 나왔던 이 기사에는 실제 상품을 이 메탈로 토큰화하는 데 사용되는 리플 프로토콜 선택의 크립토커런시를 사용해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전자 메탈은 금속과 같은 실제 상품을 나타내기 위해 디지털화된 주식입니다. 여기서 전자 메탈은 이 메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BPG 그룹은 스크랩 금속 재사용을 위한 효율적인 방법을 다루는 물질 정제 산업의 헤비급 회사이며 유럽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1월 7일 또 새로 트윗을 날렸나 봅니다. 1월 7일 그들의 트윗에 따라서 고객들은 크립토 통화를 통해서 또는 화폐 통화를 통해서 금속의 이러한 주식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메탈스는 고객 수요에 따라 실제 상품 재고를 구매하고 각 주를 대표하는 차용 증서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일부 크립토커런시를 사용해서 암호화폐들을 사용해서 차용 증서를 구매할 수 있고, 이런 차용 증서는 실제 증권의 1대1로 지원이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실제 금은 미국 달러, 유로 또는 기타 암호화 통화와 같은 임의의 통화로 변환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제 금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토큰을 발행을 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의 유동성, 즉 이제 리플사에서도 궁극적인 목표로 가지고 있는 가치의 자연스러운 변환 그리고 이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금을 소유하고 계세요. 금을 소유하고 계시고 그것에 달하는 토큰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금을 사용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쇼핑을 하고 싶으시다, 이제 무슨 과일을 사고 싶으시다, 토마토를 산다 하실 때 이 금에 관련된 토큰을 이제 직접 금을 갖다 팔지 않고 이 금에 관한 토큰을 암호화폐로 바꿔서 이제 바로 토마토를 구매하게 된다면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지 않고 금에서 바로 토마토를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아주 가치의 유동성이 쉬워지고 간편해지는 그런 세상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주자가 된 것이 리플사와 XRP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그들의 홈페이지입니다. 이 BPG 그룹의 홈페이지고요. 여기 트레이딩 나와 있고 리플사의 로고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제 이 주소가 나오는데, 이 주소를 누르면은 이 게이트헙이라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마켓을 눌러보게 된다면은 이런 차트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거래할 수 있는 페어들이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제 XRP 기준으로 금과 XRP가 페어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XRP를 통해서 이 금에 해당하는 토큰을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한 가지 더 특이한 점은 여기 XRP만 금과 페어가 되어 있고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은 금과 페어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RP만 가지고 이제 금에 해당되는 토큰을 구매할 수 있다, 거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잠시 이렇게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부터 혼자서 이렇게 줄기차게 떠들었었던 테메노스와 T24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기사도 역시 나온 지 12월 14일 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좀 오래된 것인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었던 것에 대해서 한글로 이번에 나와 있어서 잠깐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페이팔이 이번에 테메노스의 T24를 통합시킴으로써 XRP 도입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주제가 나와 있죠. 제목이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이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메노스사는 은행을 위한 백엔드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세계 50대 은행 등 전 세계 3,000개 이상의 회사와 협력하는 회사다. 특히 테메노스사의 T24로 알려진 은행 솔루션은 리플이 개발한 원장 인식 기술을 사용하며 이제 분산 원장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블루젤 Altitude Gateway로 알려진 기능을 활용해 통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리플의 원장 기술이 통합된 T24는 리플넷과 X커런트, X래핏을 통해 빠르고 경제적인 지불이 가능해지고 XRP가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일단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고요. 이제 여기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은 이제 쓸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베이로부터 분사한 페이팔이 T24 채택으로 리플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알 수는 없지만 리플의 XRP가 소매 지불 시스템의 곳곳에 영향력을 끼칠 만한 소식들이 차츰 들려오고 있다. 이제 점점 시작되는 거죠. 이제 점점 시작되는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기다려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다면은 나중에 좋은 소식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큰 화제가 되었었던 리플 XRP 관련 호재였죠. 이번에 200개 파트너십을 발표를 하면서 XRP를 사용하기로 한 곳이 이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은행이었다. 은행에서 공식적으로는 최초로 이제 XRP과 XRP를 사용하게 된다고 해서 이제 큰 호재가 되었었는데, 그것에 관한 그 인터뷰와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기사가 조금 길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싶어가지고 번역기를 좀 돌렸습니다. 그래서 어색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제가 너무 이상한 부분은 따로 이제 뜻이 어떤 것인지 알아왔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제목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특파원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제목이 아니고요. 리플사와 XRP가 은행 간의 중간 거래처들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바로 중간에 거치게 되는 송금을 하면서 거치게 되는 중간 은행들을 리플사와 XRP가 브릿지 커런시로서 대체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은행, 바로 유로 엑심뱅크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XRP를 사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전 세계 최초의 은행은 바로 유로 엑심뱅크, 런던에 있는 유로 엑심뱅크입니다. 유로 엑심뱅크의 규정 준수 및 운영 책임자인 그라함 브라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이 무역, 금융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시장을 둘러싼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80개국 이상에 있는 고객들을 위한 지불 플랫폼을 개발하고 현지인들에게 돈을 지불하는데 매끄럽고 마찰 없는 방법을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은행이 다른 국가로 지불을 하기 원할 경우에는 이 노스트로 어카운트 계정에 예치금을 입금을 해야 됩니다. 이 계좌에 있는 자금은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고 이제 메시징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지불이 되고 그렇게 지불되는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이 노스트로 계정이 또 나오죠. 노스트로 어카운트 문제가 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 문제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런 기사를 볼 때 XRP 투자자가 아닌 은행 관계업체로서 이런 문제를 바라보게 된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지난 몇십 년 동안 얼마나 큰 숙제였는지를 이제 저희는 약간이라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리플의 XRP 소프트웨어와 XRP를 사용하고 소프트웨어 회사가 정한 지침에 따라 은행은 해외 계좌에 돈을 저장하지 않고도 국경 지불을 할 수 있습니다. 대신 XRP를 국경을 초월한 다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이 그림 잘 생각나시죠? XRP가 다리가 되어서 각국의 통화를 이제 환전시켜주는데 도움을 준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 다음 그들은 XRP로 외국 통화를 사들이고 지불을 위해 사용합니다. 양 당사자는 XRP 원장이 암호로 보호되어 트랜잭션을 기록하는 것을 신뢰합니다. XRP를 사용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외국 계좌에 돈을 미리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는 귀하의 지위, 안정성, 신용도 등을 고려하여 귀하의 자금을 현지에서 보유하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훨씬 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리플의 전략 계정 글로벌 책임자인 마커스 트레처는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라질 계좌의 실제 계좌에서 2분 안에 목표 계좌로 자금을 이동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은행들은 여기에 계좌에 돈을 덜 넣고 통화 변동성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리플사의 고객 중에 하나인 QRX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 지불금을 보내는 미국 기반의 지불 회사인데요. 리플의 XRP 및 XRP 모델을 사용하기 전에는 QRX는 사전에 멕시코 페소에 기금을 먼저 이렇게 집어 넣었어야 됐습니다. 노스트로 어카운트에 돈을 미리 넣고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달러에 대한 가치 페소의 변동으로 그것은 위험도가 높은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QRX는 더 이상 XRP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부분을 또 예로 들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왜 유로 액션뱅크가 다 들어있습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제목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유로 액션뱅크가 리플사에 올인했습니까? 왜 리플사에 이 모든 것을 걸 만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유로 액션뱅크가 처음에 리플사에 대해 알게 된 것은 지난달 10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스웰 이벤트가 있었죠. 스웰에서 이제 처음으로 리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의 유형이 혁신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술이 양국 관계를 맺지 않고도 쉽게 지불을 해줄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게 되었고, 또한 은행은 네트워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감사 및 기록을 받는다는 아이디어를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게 됐느냐? 실제로 이 은행에서 이제 12월 29일 스위프트를 통해서 은행에 지불 지시서를 보냈는데 중간에 그것이 증발해 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넷 속에서 이렇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중앙 조직의 수렁 속에서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스위프트를 20년간 사용한 브라이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상대방은 우리는 당신의 메시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록되는 것에 이제 매력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 다른 매력은 속도입니다. 리플은 초당 1500회의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스위프트의 네트워크는 저장 후 전달 방식이므로 트랜잭션을 실행하는데 하루 이상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자가 기다리는 동안 많은 양의 상품이 항구에 있는 무역금융에서는 몇 분 내에 지불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일부 지역에서 큰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브라이시는 이야기했습니다. 유로 액션뱅크의 여러 고객은 이것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거의 필사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러한 기술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저희가 이제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은행의 고객 중 상당수는 현지 통화로 외국에서 대금을 지불해야 하며 외환은 종종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러나 XRP를 나이지리아의 나라이 또는 말레이시아의 링깃으로 변환하는데 그것은 더 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방법은 중개은행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각 은행은 인하하고 지연을 추가합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영문 해석을 보면은 중개은행들이 그동안에
은행을 거치면서 이제 수수료를 계속해서 떼가고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비용이 증가하고 지연되는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런 것을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거, 유로 엑심뱅크는 금년 1, 4분기에 XRP 사용을 시작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정말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샌프랜드도 그렇고 지금 올해 1분기에 시작하는 은행들이 굉장히 많은데, 업체들이 많은데 이것이 과연 큰 도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가격 상승에 기인할 수 있을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상징성이라는 문제가 있죠. 이제 은행에서 공식적으로 XRP를 사용을 해서 이제 결제를 시작을 한다. 이 상징성이 대단한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도 이런 선례가 생긴 것을 보고 이제 용기를 얻어서 혹은 확신을 갖고 이제 더불어서 더 많은 은행들이 XRP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비트코인 때문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달라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이제 똑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정말 맞는 시기가 왔을 때 가격 상승은 필연적이라는 것을 알고 저희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단타가 나에게 더 맞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타를 치셔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투자의 조언을 드리고 싶어서 만드는 영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그런 수익을 위해서 계획을 짜시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XRP 가격 상승을 위해서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안 팔고 꾹 들고 있는 것이 이제 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 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언제나 투자는 여윳돈만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웃긴 농담이랄까요? 그것을 이제 어떤 사람에서 들고 왔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이제 또 화제가 됐었던 소식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제프 베소스 아마존의 CEO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제 여성분의 그런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농담을 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코인이나 주식을 살 때 buy the bottom and sell at the top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닥에서 사서 이제 고점에 팔아라. 그래서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제 아마존 CEO랑 결혼을 해서 이제 고점에 이혼을 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시켰다라는 그런 농담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아무튼 웃겨가지고 한번 가져와 봤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들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힘든 하락장을 버티시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수고했다는 의미로 광고 한 편만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꼭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 채널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